법정 지출 증빙 수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는 말 그대로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실 건데요. 이 특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 상대방과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냥 그 특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비 등 경비 등 송금 명세서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제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특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례가 되는 것부터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을 발급할 그런 재반 시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갖춰서 하시면 되고요. 단지 농어민이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무조건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이제 발급하고 지급받고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정규 증빙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3번 이런 것들이 있고요. 4번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지금 세법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도 계약서, 대금 지출에 대한 그런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실무상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사업의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실 때는 그 금액이 무척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발급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발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급을 한다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업을 양도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는 이렇게 교부할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대리납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법상에 이 대리납부제도를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가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희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내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나로서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송용역 이런 거 있고요. 전기통신용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7번 우리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제 이 경우 요새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국외에서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자유롭게 형식 제한 없이 현재 영수증을 이렇게 수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 뽑아봤습니다. 통칭이나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해외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그럴 수는 있으세요. 우리가 출장하고 관련된 해외 여비가 참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세청, 세무당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패키지 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여비를 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패키지 여행 자체에 관광, 쇼핑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적인 여행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 조금 해외 여비로 인정받으시기가 좀 어렵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국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정규증빙이 조금 그 수치 특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주택 임대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시고 택시 운송 용역 네, 이런 건 최근에 신용카드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건물, 부속 토지 이런 것들도 계산서로 좀 대체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금융보험 용역은 앞쪽에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죠. 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입장권, 승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수취 의무가 없으시고요. 단지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그 발급 받으신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이런 것들도 금융보험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취 의무가 없으시고요. 철도 영역, 유료 도료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런 거래에 한해서는 우리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지금 특례로 인해서 정규증빙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만 법정 지출 수취 의무가 없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간이가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강홍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간이가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용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송금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 수수료, 우편 송달에 의한 주문 판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열거돼 있습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